우리는 독립시행부터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질문 하나. 혹시 기말고사 때 조건부 확률 다시 집어넣겠대? 아직 얘기 없어? 작년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독립시행부터 들어갔었거든? 그래서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확인되면은 그냥 얘기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시험 볼 때 좀 추가를 한다거나 따로 하면 되니까. 자, 독립시행이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먼저 독립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독립. 독립이랑 종속이랑의 차이가 뭐냐? 독립은 영향이 없는 거, 종속은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맨날 얘기해 주는 게, 너네 빨리 독립하고 싶니, 집에서? 어때? 독립하기 싫어? 전 그냥 아빠가 이렇게 뭐 해주고 엄마가 밥 차려주고 이게 너무 좋아요. 지우는 어때? 그래, 좋아? 몇 살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한 24, 5? 하림이는? 27? 그러니까, 대충 정리를 하자면, 지우는 저 그냥 공부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집에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슬슬 돈을 벌 때쯤 되면은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거고, 하린이는 그냥 일할 때도 집에 있다가 이렇게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때 그냥 이런 느낌이고, 뭐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게 아는 언니 오빠들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혼자 지내고 있는 건 내가 알거든? 근데 진짜 독립한 건 맞을까? 과연 독립한 게 맞나? 이제 너네들 입장에서 22살 먹은 대학생 오빠가 있는데 얘가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근처에다가 자취방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살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어. 와, 부럽다. 야, 혼자서 막 먹고 막 살겠네. 응? 맨날 밤새 막 술 퍼먹고 막 TV 보고 게임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와, 독립하는 거 좋다. 과연? 일단 1차적인 문제. 그 집 누가 해준 거야? 독립한 거야? 독립한 거 아니야. 생각해봐. 간단하게. 그 집 주인이 오빠가 아니야. 오빠 부모님이야. 야,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 잘 지내나? 선생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 선생님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집에서 사실 내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집에서 좀 멀리 있는 학교로 이제 신청을 했었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집이 원래 성남이거든? 성남 어딘지 아니, 혹시? 어디냐면은, 이게 인천이 이쪽에 있으면은 서울이 가운데 있잖아. 서울에서 약간 동남쪽에 있는 데가 그 성남이야. 근데 성남에서, 선생님이 성균관대를 나왔거든. 성균관대가 이제 수학교육과는 이과긴 하지만 이게 사범대랑 서울에 있어, 캠퍼스가. 유일하게 서울에. 한 20년 이상 전이란 말이야.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았어.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느냐.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은 정말 운 좋게도 지금은 없어진 노선인데 성남에서 학교 앞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었어. 딱 하나. 2학년 때 생겼어. 1학년 때는 늘 지하철. 그럼 성남에서 지하철 탈 수 있는 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잠실로 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충무로나 이쪽에서 다시 또 갈아타고 가는 거야.
아, 정확하게는 동대문 운동장이었다. 2시간 걸려. 남자잖아. 죽어도 자취를 허락해주지 않아. 너 차 있잖아. 그냥 집에서 다녀. 내가 그래갖고 그때 정말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가면서 등록금을 내가 냈거든? 내가 치사해서라도 내 돈으로 다니고 내가 독립하고 간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선생님이 원래 살던 성남에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1년을 있었어. 집에서 다니니까 집에서 걸어가면 한 25분. 뭐 차를 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돼서 자취를 시작했지. 그래서 난 내 돈으로 일단 자취를 한 거야. 근데 부모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지. 내가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너 공부하고 다 해줬잖아. 네가 그동안 열심히 번 거 알겠는데 네가 그동안 산 거 내가 해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지.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와, 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네. 나 비밀번호를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렸거든. 갑자기 들어오시잖아. 당황. 이러시면 곤란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도 했고, 나도 이제 내 가정이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드려. 그렇잖아. 이제 나도 내 가족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런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인이는 저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동석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아. 얼마나 편해.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정말 심리적인 독립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심리적인 독립이 되려면은 무조건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독립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냥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해주는 너네 미래를 위한 정신교육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자, 수학에서는 독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률에 영향이 없어. 그럼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없는 거냐? 자, 종속은 살짝 넘기고요. 우린 독립만 볼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럴 때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상황을 보고서 이해를 하면은 안 되고 계산을 해보고 이게 영향이 없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웃기는 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번개가 치는 상황하고 비가 오는 상황하고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번개가 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번개가 치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 구름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전하가 모일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 거야. 걔네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는 얘기 하잖아. 실제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단 뭔가가 모여 있어서 물방울들이 모여 있어야 이 안에서 전기들의 마찰에 의해서 이게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물방울이 많이 모이면은 이게 수증기의 형태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고 그게 구름이야. 비가 오려면 뭐가 필요해? 구름이 있어야 돼. 왜? 비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 모이다 얘네들이 무거워져 가지고 떨어지는 게 빗방울이야. 이게 내려오다가 추워가지고 고체로 바뀌는 게 우박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벼락이 친다라는 상황이랑 비가 내린다는 상황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야.
자, 비가 온다라는 상황이랑 내가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거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땅이 젖거든. 축구 같은 경우에 땅이 젖고 공이 젖으면 공이 무거워져. 평소보다 공이 안 날아가고, 거긴 잔디밭이잖아. 요 잔디 사이에 물이 막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원래라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얘가 패스를 해서 공을 빵 쳐가지고 내 앞에다가 툭 떨어뜨려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굴러갈 거야. 그러니까 요 방향을 나도 좀 뛰어야 돼.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야. 비가 많이 오면은 휙 하고 타는데 툭 하고 그냥 박혀. 안 움직여. 한번 해봤거든, 우중축구를. 와, 체력이 2배가 아니야. 3배, 4배 필요해. 와, 내가 평소에는 2시간 풀로 뛰어도 그래도 뛰어는 다녔는데 1시간 뛰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교체, 미안해, 나 못해. 막 이러면서 바꾸고. 영향을 주는 애들인 거야.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 바람이 부는 날 양궁을 한다.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추어들을 위한 경기는 실내에서 해. 실내 양궁장에서. 그럼 실내야 이제. 밖에 바람이 불든가 말든가 상관 있어? 없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느낄 때, 아, 이거는 영향을 안 주네. 독립적인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잖아. 계산해 보면 아니다. 이건 이제 스포츠 쪽에도 이제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서 따로 분야가 있어. 통계들을 가지고, 아, 어떤 형태로 운동을 시켰을 때, 뭐, 축구다, 야구다, 농구다, 뭐, 양궁이다, 각각의 운동마다 발달시켜줘야 되는 근육이 다 다른 거야. 그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왜 이 근육을 발달시키면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가 오면, 바람이 많이 불면 날씨가 좋은 게 아니잖아. 날씨가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다운돼. 위축이 돼. 그러면 양궁을 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일단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우울감이 증가하면서 평소보다는 좀 그 부동심을 만드는 게 어렵더라. 특히나 아마추어들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해도 아마추어들이라 심리적인 상태를 따라가더라. 실력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결과야.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이거 독립적일 것 같아. 이건 종속적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야. 문제를 딱 보고 야, 이게 독립이니 종속이니 항상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얘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있지. 얘는 B를 분모로 보냈을 때, B가 나올 확률을 분모로 보냈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곱해. 얘를 갖다가 곱하면은 A, B를 동시에 만족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이 돼. 독립일 때는 저게 가능해. 곱하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다시 양궁. 양궁을 하는데 처음 사람이 딱 해서 쐈어. 얘가 10점을 쐈네? 다음에 쏘는 사람은 10점을 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떨 것 같아?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는 있어. 실제로는. 왜냐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팀 주장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딱 쐈는데 10점을 쐈단 말이야. 아, 그래. 저 사람도 했잖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생겨. 첫사람이 주장이야. 자, 주장이 딱 하고 쐈는데 10점을 못 쐈어. 막 4점 이렇게 나와버렸어. 망했다. 야,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도 지금 못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지? 바람 너무 많이 부나 봐. 나 잘할 수 있을까?
막 불안하면서 난 잘해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이 앞사람이 4점이면은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10점 맞춰야 되는데 막 부담감이 생겨. 또 못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줘. 근데 수학에서는 야 얘가 하는 거랑 네가 하는 거랑 상관없잖아. 독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상황은 말을 놓고 보면은 독립적일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얘가 진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독립으로 치는 게 뭐가 있느냐? 수학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를 계산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다루는 확률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은 계산에 넣지 않아.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 사람의 결과가 그 다음 사람의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와 있지 않으면 독립으로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치사한 얘기거든. 인형 뽑기를 하려고 해. 인형 뽑기를 줄 서서 뽑고 있어. 근데 처음 사람이 성공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인형 뽑기 좀 하나? 좀 해? 난 아직 해본 적이 없어. 정확하게 몇 번 없어. 등 떠밀려서 한 적은 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는 게. 근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잘하더라고. 와 그냥 톡톡 뭔가 나와 막 2개, 3개 한꺼번에 뽑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앞 사람이 뽑으면 뽑을 만한 인형을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뒷사람이 뽑으려고 할 때는 뽑을 만한 게 안 보이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영향을 주는 거라고 원래. 근데 이 상황을 말로 풀어서 써주지 않으면 영향을 없는 걸로 치는 거야.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처음 사람과 다음 사람의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독립으로 보는 거야. 자, 지금 얘기한 인형 뽑기 같은 경우 처음 사람이 뽑으면 뽑을 만한 인형이 줄어든 거지. 전체 인형 개수가 줄어들었어. 바뀌었어. 얘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야. 종속인 관계로 봐야 돼. 뭐랑 비슷하냐? 주머니에 공이 한 10개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당첨되는 공이야. 처음 사람이 딱 하나를 꺼냈어. 당첨됐네? 그러면 전체 개수도 줄었지만 당첨되는 개수도 줄었잖아. 종속이야.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딱 꺼내서 본 다음에 난 당첨됐네?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또 섞어.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때? 처음 사람이랑 상황 똑같지? 독립이야. 이건 이해됐어? 그래서 계산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처음 상황이 반복되면 독립이고 처음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종속이야. 이걸 우리가 복원이 가능하냐 비복원, 복원이 불가능하냐라고 따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독립. 꺼낸 건 그냥 내가 가져가는 거야. 종속. 상황을 보고 따질 수 있는 건 요 정도인 거고 이 이외의 애들은 계산해 봐야 돼. 주사위를 던졌는데 여기서 짝수가 나오느냐 뭐 6의 약수가 나오느냐 독립인지 종속인지 계산을 해봐야 돼. 그 다음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독립시행.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애는 있지 앞에서 2항
그 이항연산이라고 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 이항연산의 1반항, 2항 계수 요런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나? 그 얘기에서 하나를 가져온 게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후에 어디로 발전하느냐? 이항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 이항분포. 이게 통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요거밖에 안 배운다라고 봐도 돼. 얘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름이 붙어있는 분포로서 보는 거는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하고 두 개밖에 없어. 심지어는 만약에 너희들이 나중에 통계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사회학을 한다거나 정치학을 한다거나 뭐 심리학을 한다거나 기타 어떤 쪽의 인문학 계열로 가든 간에 순수학문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통계를 해야 될 거야. 어떤 종류의 통계든 어떤 분포든 결국은 정규분포로 만들게 될 거야. 그렇게 풀게끔 되어 있고 그게 사실 맞아. 이거는 좀 더 배워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독립시행은 상황을 좀 기억해야 돼. n번 시행 중 P의 확률을 갖는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아우, 말 길다. 봐봐. 내가 주사위를 5번을 던질 거야. 5번 주사위를 던지면 그 중에 1이라는 눈이 몇 번 나올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지? 할 때마다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주사위를 5번을 던질 건데 5번 중에 한 번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하자. 5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라는 눈이 5번 다 나와. 그런 확률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5번 다 1이 나온다. 1, 1, 1, 1, 1 이렇게 나왔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6분의 1이지. 자, 처음에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데 첫 번째 상황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독립이야. 그냥 곱하면 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 곱해버리면 돼. 세 번째 1이 나와. 6분의 1. 네 번째 1이 나와. 5번째 1이 나와. 6분의 1의 5제곱이 답이야. 근데 만약에 2번만 1이 나온대. 그럼 이제 뭘 고민해야 되느냐? 야, 2번 1이 나오면 그 1이 언제 나올 건데?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안 나올 수도 있어. 지우야, 처음에 1 나오고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1이 나올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이 안 나왔어. 마지막에 2번 1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느냐? 5번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번째에 1이 나올 거냐.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라 그랬잖아. 몇 번 나온다고? 2번. 1이 안 나올 확률. 자, 1 안 나온다. 2, 3, 4, 5, 6 중에 하나야. 확률이 어떻게 돼? 6분의 5가 되겠지. 요게 3번 나오는 거지. 지우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게 가장 기본이다. 보통은 저 1-R을 Q라고 많이 써. Q라고. 자, 설명을 위해서 막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얘를 실질적인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혹시 이런 정리하는 것들 따로 이렇게 정리할 생각이 있으면은 종이도 줄 수 있고, 뭐 앞으로 쭉 쓸 거예요. 그러면 공식도 하나 줄 수 있고, 그거는 얘기하시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사건을 A, 합이 8 이상인 사건을 B, 10 이상인 사건을 C라고 하자. 종속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우선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사건이야. 확률이 어떻게 될까? 더한 게 홀수가 되려면 합이 3이거나 5거나 7이거나 9거나 11이거나 36가지 중에 합이 3이 되는 거 1, 2, 2, 1 2개, 5가 되는 거 1, 4부터 4일까지 4개, 7이 되는 거 1, 6부터 6일까지 6개, 9가 되는 거 3, 6부터 6, 3까지 4개, 11이 되는 거 5, 6이랑 6이랑 2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36분의 18, 2분의 1이 돼. 합이 8 이상인 사건, 합이 8인 거는 2, 6부터 6위까지 5개, 8, 9인 거 10, 11, 12, 12분의 5라고 나와. 그 다음에 PC는 10 이상인 사건인데 아까 했던 거에서 얘네들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 독립이냐 종속이냐 뭘로 얘기하느냐. 자, 요거는 홀수일 때, 8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인데 A,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8 이상의 홀수니까 9일 때 하고 10일 때 6분의 1이거든. 근데 이게 2분의 1이랑 12분의 5를 곱하면 24분의 5가 되니까 다르잖아. 종속인 거야. 달라? 종속이야. B랑 C. 근데 B는 8 이상이고 C는 10 이상이잖아. 그럼 당연히 10 이상이겠지. 얘는 뭐 볼 거 없이 요거네. 그러면 이게 12분의 5랑 6분의 1을 곱한 거로 볼 수가 없지. 종속이야. 디귿. 10 이상의 홀수, 10 이상의 홀수는 11밖에 없거든. 얘는 6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해봐야 안 나와. 서로 다르다? 종속이야. 지우야, 힘내요.
기운을 내주세요. 그래서 종속이냐 독립이냐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봐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말로는 이거 독립이야? 싶은데 하나 예를 들자면 역시 주사위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 A는 짝수가 나오는 상황이고 B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이고 C는 3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이야. A, B, C 중에서 독립인 사건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봐라 짝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2, 4, 6 3개잖아. PA는 2분의 1이래. 3의 배수 3하고 6이야. B의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래. 3의 약수는 1, 3이야. 얘는 역시 3분의 1이래. A,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3의 배수면서 짝수인 거는 6밖에 없지. 지유야 6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는 마침 2분의 1, 3분의 1 곱한 걸로 봐도 상관없지. 짝수인 상황이랑 3의 배수인 상황이 독립인 거야. 그럼 A, B는 독립인 거야. B랑 C를 비교해 보면 3의 배수면서 3의 약수인 건 3밖에 없어.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얘는 사실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되는 게 주사위는 전체 경우의 수가 6이잖아. 3분의 1, 3분의 1 곱하면 9분의 1이야. 분모가 일단 6이 안 나와. 종속이야. (3의) 약수 중에 짝수 있어? 없지. 없다? 이런 상황은 공사건 일어날 수 없어. 확률이 0이야. 그러니까 얘를 곱한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종속이야.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 공사건이 아닌데 뭔가 확률이 있는 사건인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종속이야. 이해돼?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두 개가 서로 배반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종속이야. 됐지? 사람들이 지금 시작한 지 이제 30분 지났는데 왜 그래? 둘 다 왜 그래? 구호쌤이 잘못했네. 애들은 얼마나 잡아대셨길래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어. 자, 일단 봐봐. 자, 독립이랑 종속이 뭔지 좀 이해가 되니? 지효 좀 괜찮니?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게 독립이야 종속이야 물어보면 없어.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 봐야 돼.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계산해 봐야 돼. 자, 이제 2번부터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데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는 해. 물론 3번은 또 다시 다르게 계산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볼게. 어쨌든 동전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지는데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일단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앞면에 나올 확률이랑 뒷면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자, 앞면에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동전을 튕겨서 던졌어. 얼마?
2분의 1. 고민하지 마. 아, 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지금은 뭐 지갑은커녕 동전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 동전 있어 혹시? 있어? 있어? 놀랍다 너. 아니 요즘에는 애들도 돈을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 카드 들고 다니지 맨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고. 동전이 있구나.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애들이 동전을 갖고 다녔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지갑에 동전 지갑 있고 그랬고, 야 동전 하나 줘봐 던져볼게 아씨 막 10번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요즘에는 아예 안 물어봐. 잘 안 나와서. 오, 희귀하다. 레어하다 아주. 근데 어쨌든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었냐면은, 야 동전 하나 좀 한번 보여줄게요. 동전을 휙 던졌어. 근데 하필이면 했지 거기 바닥이 마루였단 말이야. 슉 떨어졌는데 그 남판 나무판 사이에 틈이 있잖아. 여기에 딱 박혀버린 거야 얘가. 왜 서 있냐 얘는? 매우 당황했었는데, 왜냐면 내가 그때도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야 실제로는 2분의 1이 아니야. 그런데 우린 2분의 1로 칠 거야. 좀 쓸데없는 걸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앞면이랑 뒷면이랑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이 다르니까 얘를 던지면 뭐 공기 저항 어쩌고 역학적으로 어쩌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2분의 1은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한 게 있어. 이렇게 뒤져보면 나와. 뭐 0.504 어쩌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있어. 뭔 소용이야 그 조그만 차이가. 그냥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에 나오는 2분의 1.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2번을 던져. 그 뒷면이 나오면 3번을 던지는데 1의 눈이 2번 나오기를 원해. 앞면이 나왔어.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근데 1이라는 눈이 2번 나오려면 그 2번이 다 어떻게 나와야 돼? 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독립시행의 확률. 난 2번 던질 건데 2번 다 앞면이야. 앞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또는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 자, 동전이 뒷면을 나타내면 나는 이제 주사위를 3번을 던질 거란 말이야. 3번 중에서 2번은 1이 나와야 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야. 나머지 한 번은 1이 아닌 것들이 나와야 돼. 괜찮니?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야. 1, 36분의 1, 72분의 1, 2, 3 약분, 2, 144분의 5. 통분하면 144분의 7이라는 확률이 나와.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종속적인 거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2번, 뒷면이면 3번. 달라지잖아. 횟수가 달라지면 처음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니야, 종속. 그럼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 만약에 다 똑같이 나오면 한 번에 계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3번도 한번 보자. 3번에 보니까 A, B, C, D의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는데 닫혀있을 확률이 각각 0.2, 0.3, 0.4, 0.5고 서로 독립이다. 지들 맘대로 이렇게 닫혀있고 열려있고 그런 상황이야.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회로도는 알지? 스위치. 이거 진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실제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회로도 잠깐만 얘들 문과 쪽이면은 과학 안 한 지 꽤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 모를 수도 있어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불 켜잖아.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도면에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게 스위치 하나야. 그럼 이게 열려있다는 얘기는 지금 안 들어오는 거야. 불이 안 들어와. 이게 닫혀 있어야 연결이 되면서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얘 열고 얘 열고 하고 있으면은 둘 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전류가 안 흘러. 이쪽이 닫혀 있던가 둘 다 닫혀 있던가 이쪽이 둘 다 닫혀 있던가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됐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닫혀 있을 확률이 각각 0.2, 0.3, 0.4, 0.5라고 나와 있어. 그럴 때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해라. 하나만 열려있고 나머지가 다 닫혀있으면 상관이 없어. 사실 이쪽은 둘 다 열려있어도 반대쪽에 둘 다 닫혀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전류가 안 흐르는 경우는 이쪽이 다 열려있던가 이쪽이 다 열려있던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위쪽 줄로 연결될 거냐 아래쪽으로 연결될 거냐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일이 좀 생겨 이것도. 자 우선 윗줄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래는 뭐 연결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잖아. 자 0.2 곱하기 0.3 둘 다 닫혀 있으면 밑에 두 개는 열려있든가 닫혀있든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윗줄에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끝났어. 혹은 아랫줄에 있는 두 개가 둘 다 닫혀 있으면 윗줄은 열려있든가 닫혀있든가 고민 안 해도 돼. 그치? 근데 이 상황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둘 다. 네 개가 다 닫혀있는 경우가 포함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얘는 이거 열려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몰라. 닫혀있든가 열려있든가 뭐. 이건 위에가 몰라. 그러면은 네 개가 다 닫혀 있어서 윗줄 아랫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서도 계산이 되고 여기서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잖아. 둘 다 계산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빼야지. 이걸 계산하면 0.06 더하기 0.2 빼기 0.012 요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0.264 맞나? 왜 218이야? 나 산수 뭐 틀렸나 보다. 0.06 미안해. 내가 문제를 조금 대충 봐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 자, 이게 0.08, 0.15, 여기는 0.012. 맞아. 그래서 요렇게 돼. 오케이?
자, 3개만 더 하고 잠깐 쉬자. 3개만 딱 더 하고. 자, 4번에 보면 A, B, C, D, E, F 6명이 주사위를 한 번씩 다 던지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했을 때 짝수가 나온 사람 수와 홀수가 나온 사람 수가 다르면 다시 실시하고 같으면 중지할 거야. 그러면 정확히 3회 실시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1회 시행에 주사위를 6번을 던질 건데 짝수랑 홀수랑 같은 횟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사위를 굴리는 게 6번이야. 짝수의 횟수와 홀수의 횟수가 같으면 끝나거든? 같으려면 몇 번 나와야 되겠어? 3번씩 나와야 되겠지. 총 6번을 할 거니까, 자, 짝수가 3번, 홀수가 3번 나오면 끝이야. 근데,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6명 중에 누가 짝수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야. 누가 짝수가 나오느냐?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63이 얼마였지? 63은 20. 그래서 약분해 보면은 16분의 5라는 확률이 나와. 이게 한번 딱 시행했을 때 끝날 확률이야. 그러면 경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3번이 안 나오는 거지. 전부 다 짝수가 나오거나 전부 다 홀수가 나오거나 한 번 5번이나 뭐 2번, 4번 너무 많잖아. 그냥 전체에서 얘를 빼면 돼. 자, 이 시행을 3번 했더니 3번 만에 딱 끝났어. 처음에는 안 맞네. 2번째 안 맞네. 3번째에 정확하게 3번 나왔어.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2의 4제곱이니까 분모는 2의 5제곱인 거, 12제곱이 나오는 거고, 분자는 11 곱하기 11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11의 제곱은 121. 5를 곱하니까 605. 따라서 이 문제에 나오는 A의 값은 저 분자 60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지우야. 어떠냐? 자, 우리 2개만 힘내서 해보자. 하나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을 fn, 최소값을 소문자 fn이라고 한다. 그때 대문자 f3이 5가 된다.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5가 된다. 최대 5가 된다. 라고 하면 주사위를 3번 던져봤는데 제일 큰 눈의 수가 5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3번을 던지는데 적어도 한 번은 5가 나와야 되고 6은 나오면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적이 있는 문제야. 5가 꼭 있어야 된다? 5가 없는 경우를 빼면 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6은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
자, 요 경우에는 전체 경우는 6의 세제곱이야. 그런데 이 세 번의 시행에 6은 나오면 안 돼. 6이 나오면 안 되니까 6을 뺀 1, 2, 3, 4, 5 중에서 3번이 나와야 돼. 근데 이 경우에 5도 만약에 안 나오면 5도 안 나오고 6도 안 나와. 쓸 수 있는 게 1, 2, 3, 4 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P가 되는 거고. 세 번을 던져서 제일 작은 게 5가 된다. 비슷하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인데 최소값이 5가 되려면 1, 2, 3, 4가 있으면 안 되겠지. 1, 2, 3, 4를 빼고 5, 6 중에서만 3번을 고르는 경우. 근데 그 중에서 전부 다 6이 나오면은 최소값이 5가 안 되잖아. 그거를 빼는 거야. 얘가 P, 얘가 Q가 되는 거야. P-Q는 216분의 7 빼면은 54. 요거는 약분이 잘 되네. 27 날리고 2, 8, 4분의 1. 괜찮니?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그게 이 6번에 나오는 애거든? 이게 이제 응용 문제에서 참 많이 써먹는 그런 문제야. 길이가 1인 정오각형 위에 있는 동점 P는 움직이는 점이라는 얘기겠지. 움직이는 애는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 여기 화살표 그려져 있는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이고,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이느냐, 두 칸 움직이느냐. 4번을 던져서 다시 A에 돌아올 확률을 구해라. 오각형이 있어. 오각형이 있는데 A에서 출발을 할 거야. 4번을 던질 건데 그 4번이 이게 뭐냐. 앞면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면 2만큼 움직여.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대문자 X라고 써볼게.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 총 몇 번 움직인대? 4번 움직인대. 앞면이 4번 나오면, X번 나오면 뒷면은 그치, 4-X번만큼 뒷면이 나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얘가 움직이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앞면이 나오면 한 칸씩 X만큼 움직여. 뒷면이 나오면 4-X번 2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 돼. 같은 방향이니까 반식의 방향을 그냥 양수라고 잡은 거야. 1 아니면 2 움직여. 그래서 얘는 8-X번 움직이게 되는데 다시 A로 돌아오려면 얘가 어떤 숫자가 돼야 되느냐? 무조건 5의 배수가 돼야 돼. 무조건 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봐. 4번 움직일 거잖아. 최소 몇 번 움직이는 거냐? 최소 4칸 움직일 수 있어. 전부 다 앞면 나오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4칸 움직이지.
전부 다 뒷면이 나오면 최대 8칸을 움직일 수 있겠지. 4 이상 8 이하의 5의 배수는 뭐가 있어?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8-x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x는 3이란 얘기야. 아, 앞면이 3번 나왔구나. 그 다음에는 독립시행의 확률. 4번 중에 3번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 그 결과 4분의 1의 확률로 제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시행이 많아지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야 이거 동전을 20번 던져봐. 20번이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나오지. 그럼 20 이상 40 이하의 5의 배수는 20, 25, 20, 30, 35, 40 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5가지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x가 얼마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과제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또 좀 있거든. 얘를 쭉 풀다가 안 되는 건 질문하고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건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 자, 그럼 시작.